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1% 비중 매매,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분할매도 원칙을 1% 비중 매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만들어낸 이제 기법이고요. 1% 비중으로 분할 포지션을 잘게 쪼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분들 같은 경우 오늘 좀 신규 회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락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 유료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주식 비중을 거의 100% 유지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매매를 하면서 자산을 섹터별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로 이제 이동시키는 작업만 하고 주식 비중은 이제 100%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대로 만약 주가가 이제 주식 시장에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지금 새로 이제 들어온 이제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겠고, 기존의 회원분들은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반환한 시점인데, 이렇게 조정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강세장이 돌아오게 되면 손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생긴 손실 정도를 다 메워주는 큰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죠. 조정장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 시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유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왜 이렇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익이 극대화됐을 때 이제 다시 현금 비중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다시 다음 진입 포지션을 만들어 갈 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1% 비중으로 10,000% 누적 수익을 쌓으면 이제 계좌가 더블이 돼요. 계좌를 우리가 더블을 만드는데 2년을 이제 월 3%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갔을 때 2년이면 자산이 더블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년이면 자산이 더블 되겠죠? 월 3%씩 누적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목표는 일단 월 3%예요. 왜? 내가 내 노동력을 들여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갈 수가 있고, 장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뭐 인버스라든가 그런 파생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을 이제 잘게 쪼개서 비중을 나누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파생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월 3% 수익은 이제 하락장에서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산이 한 최소 이제 한 1,500만원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는 회원분들 중에서 이제 중급 회원분들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누적이 되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따로 이제 시스템 교육을 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진행 과정이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1%로 비중으로 이제 10,000%. 10,000%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익률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1%씩 예를 들어 5번을 샀어요. 그래서 이게 20% 수익을 봤다. 그래갖고 일괄매도 했어요. 5비중을. 그러면 이거는 100% 수익이 되는 거죠. 1%로 계산을 해봤을 때 5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일괄매도를 했다 그러면 20% 수익인데 이제 100%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 20% 5비중 실어서 20%씩 수익을 100번만 보면 10,000% 수익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계좌는 더블이 되고, 그 구간부터는 이제 복리를 입히는 시스템들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예요, 계좌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커뮤니티가 시작하고 지금 이제 한 5개월 차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 차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계좌에 복리가 입혀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더 쌓아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 수익률을 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 과정이 나오게 되겠죠. 복리를 입혀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예, 또 해볼게요. 자, 일단 분할매도 포지션을 잡아감에 있어서 비중을 우리가 잘게 쪼개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비중을 이렇게 잘게 쪼개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이게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상승을 할 거다,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하락을 할 거다는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짚어낼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이 완전히 진바닥이다, 지금 구간에서 뭐 10% 빠지고 상승할 거다, 지금 구간에서 바로 터닝을 해서 상승을 할 거다, 이런 거는 장 상황이라든가 대외 변수 여러 가지 게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돼서 인간들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주가라는 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예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구간이고 싼 구간이고 이런저런 기법을 대입해 봤을 때 진입 포지션이 좋다 하면 일단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보다 더 내려온다 그러면 더 사 모아 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 포지션을 많이 잡기 위해서 최대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근데 1% 비중 미만으로 쪼개게 되려면 자산이 최소 1억은 돼야 뭐 0.5% 비중으로 뭐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귀찮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 이제 조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0.5% 비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쪼개서 운영을 하면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잘게 쪼개는 이유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변수를 최대한 차단을 하고요. 실수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비중을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죠. 자, 10,000%라는 누적 수익률은 엄청 거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보유 종목과 비중을 잘게 쪼갤수록 안전성이 일단 확보가 되고요. 수익 확률도 올라간다는 거죠. 자, 투자의 정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의 원리랑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싼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싸다 분석되면 진입, 거기서 더 빠지면 더 싸졌다 추가 매수. 그리고 매도 포지션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비싸졌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비싸졌다 그러면 단기 포지션, 장기적으로 비싸졌다 그러면 장기 포지션. 장기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이제 그 종목은 끝났다는 소리죠. 더 이상 이제 그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또 싼 종목으로 계속 자산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선취매 관점으로 싼 구간에 진입을 하고 싼 구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이 싼 구간에 놓이게 되면 왜 그렇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외되어서. 지금 기아차가 PBR이 0.5배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서 PBR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청산가치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밖에 가치를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싼 구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종목이 어떻게 다시 관심을 가질까, 그때가 언제일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기아차에 다시 관심을 가질 때는 이제 전기차, 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차가 이제 지금 자동차들,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을 대체하는 거의 대부분이 대체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왜? 전기차라 그래서 완성차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죠. 2차전지라든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 그 배터리를 탑재한 완성차가 나와야 그 완성차 수요도 당연히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있으니까 지금 2차전지 관련주 단기적으로 굉장히 고점을 만들어서 지금 꼭지 구간에 놓여있는, 그런데 이제 자산을 집어넣는 건 이제 투기라는 거예요. 비싸져 있는 구간에 있는 주식은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싸다 판단되는 주식, 또 아니면 성장 모멘텀이 지금 어느 정도 적정가치 아니면 조금 더 비싼 구간에 있는데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되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는 게 주식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분석을 다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보면 차트만 얘기해요. 기법만 얘기한다. 기법만 말한다. 증권방송 같은 거 보면 차트 틀어놓고, 자, 이 구간은 저항대고, 이 구간은 뭐 지지선이고, 이 구간이 만약에 하향이 타라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손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남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면 손절 구간은 항상 투매 구간이다. 자, 지지선이 어딘지를 알아요. 지지선을 하향이 타락하게 되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간은 항상 투매 구간이고, 그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될 구간이 아니고 사야 되는 구간이란 말이야. 물론 기업이 뭐 엉망인 기업이면 잘라내고 나와야죠. 그건 뭐 기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뭐 투매 구간이라고 받고 한다는 거는 웃긴 거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건 기술적인 거는, 자, 심리 분석에 의한 매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리적인 분석에 의한 매매만 우리는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걸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주식이란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투기 성향만 띄고 있으니까 다들 망한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는 주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 외국인.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매집. 비싸지면 팔고 나오죠.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한 고평가 구간에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바닥에서 사서 지금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다. 이제는 이 구간 좀 왔으면 더 이상 이제 상승하기 힘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외국인들한테. 그럼 단기적으로 비싸졌다고 생각하니까 오래도록 보유하고 오래도록 매집을 해왔던 외국인들이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 3개월은 이제 쉬어간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횡보를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하락폭을 깊게 키운다 그러면 다시 금방 저평가 구간에 도달할 거고, 만약에 횡보를 하고 조정을 거친다 그러면, 긴 기간 횡보하거나 긴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대장주들은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예요. 그런데 다들 자, 뭐 대장주가 IT니까 올라타야 되니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죠. 지금 IT 관련주들이 저번 주부터 이제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가 뭐 세 달, 5달, 1년 전부터 얘기했죠. IT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왜? 그거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IT를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항상 해야 되고, 자,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해서 저평가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진입을 하고요. 저평가 정도가 확대될수록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저평가 20%다 해갖고 싸다 해서 진입을 했는데 거기서 20% 더 빠져. 그러면 저평가가 더 확대됐잖아요. 그럼 더 사야지. 그 구간에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할로 추가 매수 포지션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100회 매수를 하면 이제 1% 비중씩 100회를 매수를 하면 주식 비중이 100%가 만들어지겠고, 각 비중마다 100%의 누적 수익률만 쌓아간다 그러면 이제 내 보유 자산은 이제 배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놨고요. 우리 회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입을 하고 청산을 잡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투자 평단에 현혹되지 말아라. 보통 이제 분할 매수는 잘해요. 물타기 잘하잖아, 물타기. 물타기가 바꿔 말하면 분할 매수란 말이야.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 근데 이제 비중 조절을 못하니까 이제 물을 과다하게 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물타기를 좀 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물타기를 좀 하면 몰빵 투자가 돼버려요.
물타기를 해서 몰빵 투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 해소가 안 되잖아.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할 때 굉장히 잘게 쪼개 갖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내 계좌 비중에 맥스를 정해 놓는 거야. 맥스를 요만큼까지만, 이 주식은 이만큼까지만. 그러면은 물을 태우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비중이 조금 실리게 되면 신중하게 되겠죠.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아요. 매수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더라도 신중하게 되면 신중하게 될수록 수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고, 투자 평단이라는 게 있어요. 뭐 7,000원에 사고 8,000원에 사면 평단이 7,500원이죠. 평단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분할 매수는 하는데 분할 매도를 할지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야. 개미 투자자들은.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비중을 1%씩 매매해서 맥스 비중을 5비중으로 한정했다. 그러면 계좌 5% 비중 이상은 한 종목에 실리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진입을 하고요. 5,000원에 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중이 2번이 실려 있는데, 자, 평단은 7,500원이죠. 그러면 7,500원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아요. 일반 개미들은.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6,000원이 돼도, 뭐 6,500원이 돼도 매도해야지. 이 비중은. 자, 5,000원에 샀던 비중은 6,000원에 매도해도 20% 수익이잖아. 6,500원에 매도하면 30% 수익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꼭 평단을 넘어가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다 하는 거예요. 7,500원은 저항 구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50% 빠졌는데 만약 비중을 진입을 하게 되면 그 구간에 이제 7,500원은 이제 평단이 잡혀요. 절반의 기법을 바꿔 말해놓으면 이런 것도 돼요. 꼭지와 저점을 이제 딱 찍어놓고 그 절반 구간은 항상 평단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저점에서 5,000원에서 만원까지 계속 샀다고 치자고. 그럼 그 평단 구간은 7,500원이 되는 거예요. 만원에서 5,000원까지 내려가는 동안 계속 샀다 그래도 평단 구간이 7,5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려가는 구간에 계속 물타기를 해서 본전 구간에 오게 되면 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저항 구간에 팔라는, 저항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챙겨놔야지. 그리고 또 밀리면 이게 만약 저평가 기업이라 그러면 계속 2비중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1비중은 만원 위로 올라올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고. 왜? 모멘텀이 있고 싸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자리는 돌아올 거 아니에요. 왜? 적정가치니까. 적정가치 이하에서 잡았으니까 이 구간을 위로 돌파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지. 그 시간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언젠가는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6,000원에 팔아도 7,000원에 팔아도 5,000원에 산 비중은 수익 구간이라는 거지. 계좌에 마이너스로 찍힌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익이라는 거지. 자, 1비중은 손절없는 매매를 입혀서 투자를 해야 이제 10,000원 이상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수익이겠죠. 근데 이제 50%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제 다시 10,000원 구간까지 가는 데는 뭐 2년, 3년 그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지. 또 만약에 꼭지에 잡았다 그러면 털어내야 돼요. 꼭지에 잡았다 그러면 손절을 무조건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간이 바닥에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느냐, 높은 구간에 진입을 하느냐가 달라요. 내가 소외주, 우리 저평가 가치주들, 그런 종목들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손절이 없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손절을 자꾸 대응하는 게 어느 정도 고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 개미들은 못한단 말이야. 손절이라는 게 말이 쉽지. 내가 손해를 보고 손실을 확정 짓는다는 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멘탈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절 없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주가가 그렇게 하락했다 그러면 오래 걸릴 건데, 이 비중은 이제 두 번째로 비중을 실은 비중은 그만큼 싸게 진입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비중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데, 수익 확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손실폭이 크면 손실폭이 큰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고, 주가의 변동 스토리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패턴을 익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을 원칙화하고
수수료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단이라는 거에 이제 현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비중마다 다른 종목을 매수했다 생각해라. 같은 종목에 물을 태운다 그래도 그게 같은 종목을 샀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종목이 50% 손실 중이에요. 1번 종목이. 그리고 2번 종목이 이제 뭐 20% 수익 중이야. 그러면 이런 거 잘하잖아요. 20% 수익 중인 거 파갖고 1번 종목에다 태우는 거 잘하잖아. 그렇게 갖고 이거 평단 위로 올라가기만 기다리니까 수익을 못 보는 거야. 이거 팔아갖고 여기다 태우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오면 수익 구간은 최대한 짧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지. 추가 비중은 항상 수익 구간을 짧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나오면 일단 팔고 나오는 거야. 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가 또 좋은 자리가 나왔다. 1번 종목이 또 이제 좋은 자리가 나왔다 싶으면 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추가 비중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또 짧게 참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1번 종목, 자 처음에 진입했던 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수익이 쌓이고 이 손실이 확대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히 손실폭은 메워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매매일지 작성은 수수료의 매매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산입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매매일지를 쓰는 자꾸 저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매일지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매일지는 자기가 스스로 투자 습관을 잡고 자기 스스로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매매를 어떻게 했었고 그때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었구나. 지금 뭐 가격이 뭐 한 200% 올라가 있는데 그때 왜 이 정도 수익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그럼 수익을 더 만들어내는데 수익을 한 300% 400% 누적 수익을 쌓았는데 한 1000% 2000%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없었을까?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 때 매매일지를 보고 한번 시간이 날 때 분석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잡힌다는 거죠. 실력은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법이라는 것들도 스스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보세요. 개미들 투자를 어떻게 해요? 투자가 아니고 투기지. 남들 말 듣고 그냥 띡 사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저렇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떨어지면 손실을 보면 왜 손실을 보는지도 모르고 수익을 보면 왜 수익을 보는지도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모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매매일지를 카페에 제가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매매일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거 실수했구나. 이런 거 되게 잘했네. 이런 거는 나도 입혀서 나도 내 매매에 입혀봐야 되겠다. 이런 걸 하라고 매매일지를 이제 다 공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원분들 매매일지를. 이건 엄청난 기회라는 거야. 이런 데이터를 누가 제공을 해줘요? 남들이 매매하는 데이터를 누가 제공을 해줘? 우리 카페에서 우리 회원들끼리는 그런 걸 다 공유를 하잖아. 그런 게 엄청나게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대한민국 상위 부자에 랭크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머리가 조금 비상하거든. 머리가 좋아요.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야. 내가 학벌은 짧은데 그렇게 머리가 모자란 측면은 아니에요. 어디 가도 항상 머리 좋다는 소리 들어.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도 없고 내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카페에다 계속 지금 우리 유료 카페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무언가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회원분들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걸 해주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투자 평단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이게 보면 2160원에 샀고 2000원에 샀고 1890원에 샀어요. 그렇게 해서 3비중을 실었단 말이야. 1% 비중씩 실었으면 계좌 3% 비중이 실렸겠죠. 그런데 3비중을 1930원에 팔았어. 1890원에서 1930원에 팔았으면 2.1%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단을 잡으면 5.6%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마이너스로 찍힐 뿐이지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는 손절이 없기 때문에 2075원, 2165원 위에서 이 2비중, 1비중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이때 샀던 거는 평단이 맞춰져서 원래는 수익이 더 작은데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3월 17일 날 2235원에 팔았어. 응? 2075원에 산 거를 2235원에 팔았단 말이야. 이게 9%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이 더 작아. 근데 수익이 크게 찍히는 거야. 왜? 평단이 찍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2730원에 33%라고 수익이 찍히잖아요. 33%가 안 되거든. 2165원에서 2730원에 팔았으면 33% 수익이 안 돼요. 한 17%는 수익이 날 거야. 근데 평균 단가가 맞춰 있으니까 수익률이 높게 찍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으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는 매매일주로 이제 다 작성을 하고 있고 다 데이터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면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에 이렇게 찍히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실질적인 계산으로 이게 수익인지 손실인지 이 구간에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이제 손절 없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2100원에 1890원에 샀는데 새로 포지션 잡을 땐 더 비싸게 샀단 말이야. 그럼 이게 손해냐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대로 들고 갔으면 됐지 않냐, 왜 이때 다시 팔고 다시 사느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비중을 1%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이야. 근데 2% 비중으로 매매를 해. 그러면 20만원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익이 여기 33%니까 30% 수익을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럼 6만원이 수익이잖아요. 그럼 매도하면 30% 수익일 때 6만원 수익이면 매도하면 26만원이잖아. 근데 더 비싸게 살 때든지 뭐 더 싸든지 일단 좋은 자리가 오면 또 사는 거예요. 얼마를 산다? 6만원 빼놓고 20만원만 산다고. 그럼 6만원은 어떻게 돼요? 이건 번 돈이잖아. 수익. 이건 어디다 써? 다른 거 사든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지. 이게 복리라는 거죠. 이 수익금을 다른 데다 돌려놔서 수익금이 또 일을 하잖아. 원금 20만원은 또 그 종목을 다시 사고 이 6만원은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 6만원이 또 수익을 벌어주면 이게 복리가 입혀지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금액하고 매도 금액은 항상 매도 금액이 아니고 매수 금액은 계좌 자금 대비 일정액으로 확정 지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3번 실었다가 또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 올라왔어. 그럼 또 조금 덜어 놓는 거야. 그럼 2비중 남았잖아. 그래서 좀 내려오니까 좋다. 그리고 한 번 더 사. 또 좀 올라오면 또 팔아. 그러면서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계속 쌓이는 거지. 이게 3% 수익, 33%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30% 수익이 100번 쌓이면 얼마예요? 3000%잖아. 자, 1000% 수익이면 계좌 더블이 난다 그랬어. 이런 거 3000% 이런 거 100번 이런 거 1000번만 만약에 반복을 하면, 예를 들어 한 2년 동안 이런 거 1000번만 반복하면 내 계좌는 따따블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슨 뭐 떼돈 벌라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가능하지 불가능한 건 아니야. 가능한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리스크 없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하려고 리스크를 짊어지고 매매를 하냐고. 자, 투자는 긴 호흡으로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손실이 계속 누적되면 안 돼요. 근데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폭락장이라 그래도 반동 구간이 항상 있고, 또 대세장이라 그래도 조정장이 항상 있어요. 그럼 폭락장에는 하락을 크게 했을 때 차분히 천천히 더 보수적으로 담아가고, 수익 구간이 왔을 때 대응을 더 짧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폭락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싼 구간에 이제 뭐 포착이 돼 있다 싶으면 이제 비중을 조금씩 확대를 하면서 이제 풀 비중까지 천천히 채워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평가 구간이 해소되는 구간에 그걸 다시 수익을 이제 어느 정도 채워놓고 챙겨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과열 구간에 들어서면 이제 다 고평가고, 주식이 이제 뭐 다 고평가되어 있고 버블이 껴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자, 주식시장은 이제 더 이상 상승을 크게 만들어가기 힘들겠다. 보유 비중만 놔두고 이제 금을 계속 산다든지, 뭐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오르든지 내리든지 계속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단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중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닌 거, 그런 걸 이제 중단기라고 표현하는데 2년, 이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종목을 보유하는데 2년이 기본이에요. 2년을 보유를 했다가 그게 시세가 크게 터져서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 오면 이제 청산을 하는 거고, 이제 2년이 왔는데 만약에 고평가 구간이 안 오고 굉장히 뭐 바닥에서 겨버린다든가 굉장히 천천히 상승을 한다, 그럼 이제 5년 10년 들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단기 보유 포지션을 잡고 가다가 이제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 이제 중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포지션을 대응을 할 때 최소 2년은 잡고 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수익률을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이상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단타꾼들 오늘 뭐 3% 벌겠다고, 오늘 뭐 1% 벌겠다고, 그런 수익 뒤지게 쌓아봐야 부자 못 돼요, 절대. 왜? 손절을 해야 되니까. 변동성이 확대될 때, 거래량이 터질 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단타란 말이야. 거래량이 확대될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언제 세력이 밀어버릴지 모른다고. 그럼 밀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 10% 밀어버린다, 내가 2% 3%에 자르고 나오면 난 3% 손실 확정이니까. 그런 게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단타 매매를 하는 건데, 그런 게 버릇이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뭔가 실수를 몇 번 하게 되면 계좌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난단 말이지. 결국은 수익 보고 손실 보고, 어느 정도 고수가 아니면 이거 반복하다가 결국은 끝나요. 5년이고 10년이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도, 주식을 한다 그래도 뭐 거의 돈이 뭐 잘하는 애들이 제자리거나 수익 조금 보는 거지. 뭐 1000만원으로 돈 1억이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한 10년 20년 해갖고. 그러면은 뭐 900% 수익 봤다고 뭐 되는 거 같죠. 1000만원 갖고 1억 만들었는데 10년 걸렸어. 그럼 1년 연봉이 1000만원이야. 최저시급도 안 되잖아. 우리가 그거 하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단타를 10억, 100억으로 단타하는 사람 봤어요? (10억) (100억으로) 단타하는 사람 본 적 있냐고. 본 적 없잖아요. 다 잔돈 갖고 한다고. 맥시멈 한 2억? 왜냐면은 단타를 치려면 변동성이 크려 그러면은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야 돼요. 근데 2억이 넘어가면 이게 작은 종목들로 해기가 애매해. 뭐 삼성전자 이런 걸로 단타 쳐봐야 수익률이 크게 안 나오잖아. 만약에 내가 단타 친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거 흐름 딱 좋을 때, 시초가에 장 딱 풀리고 외국인 수급 쫙 들어오고 장후반에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자, 확률이 한 70% 이상인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대장주가 삼성전자야. 그럴 때 이제 10억 100억 때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 0.5% 1% 2% 수익 봐도 100억에 2%면 2억이잖아요. 그런 매매는 굉장히 안전해요. 그런 건 굉장히 안전해. 그러니까 그런 매매가 아니고 일반 중소형주 갖고 무슨 뭐 단타 치고 거래량 터졌을 때 변동폭이 있을 때 뭐 맥점 잡아서 단타 치고 수익 보고 나오고, 이런 거는 다 쓰잘데없는 거라는 거지. 길게 보면 쓰잘데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해보고 알아서 해보고. 수익 굉장히 많이 내보면 뭐예요?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조금 연습을 좀 해서, 나도 되게 잘하거든, 단타. 진짜 잘해요. 어떻게 세폭 좋으면 막 한 달에 막 2300% 막 이렇게 수익도 나오고 해. 단타 이렇게 하고 모의 계좌 같은 걸로 한번 해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수익률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증권사. 그런 것도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이제 예능으로. 이제 뭐 단타꾼들 이제 욕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 단타꾼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욕하면서. 그러면서 수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봐봐요. 이렇게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수익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본 계좌 딱 까면서 이런 식으로 뭐 예능식으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상을 딱 하는 거지. 입상을 딱 해서 이제 나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에서 하는 무슨 뭐 그 대회면은 거기 나가서
입상하면 보통 해갖고 증권방송 하라 그러잖아. 그럼 이제 당당하게 거절하면서 녹음을 딱 해놓고 그걸 가지고 내 데이터를 만드는 거지. 걔네들이 하는 얘기, 방송사에 와갖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뭐 까발리는 그런 컨텐츠들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 뭔가 여유가 된다면 해보겠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산으로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하던 얘기만 계속 하고 그럴 수 있겠어. 야, 하다가 뭐가 번뜩 하면은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대화가 항상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목적을 정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끝날 때 보면 산으로 가 있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은 창의력이 풍부해서 그런 거야. 나는 또 그 창의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산으로 새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확률에 대한 이점을 원칙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심리에 따라서 뇌동매매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럴 때만 매매해야 되고 이럴 땐 안 되고 이럴 땐 해야 되고 뭐 이런 원칙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계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제 수익 확률은 높아지고 내 자산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트레이딩과 자산 배분 후 확률의 이점을 투자 시스템에 입혀야 된다. 자, 이 확률이라는 걸 어떻게 시스템에 입힐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운영하는 그 운영 시스템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입혀져 있습니다. 이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입혀져 있어요. 자, 가장 간단한 확률. 주식 투자로 실패 보기가 되게 힘든 확률. 가장 간단한 확률.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보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 몇 개씩은 나오잖아요. 뭐 한두 개, 뭐 많으면 한 5개 나온다 치자고요. 하한가 가는 종목들 0개. 거의 없죠. 하한가 가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뭐 10% 20% 빠진 종목들이 있는데 하한가 가는 종목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한가 20% 30% 이렇게 터지는 종목들은 나와, 확률적으로. 근데 하한가 가는 종목이 안 나와. 그럼 이게 분산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확률적으로 이겨있는 거잖아, 주식 투자는. 근데 왜 이런 확률을 이용을 할 줄을 모르냐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비중매매다. 비중을 나눠서 운영을 하면 그 확률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때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복리죠.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 수익금이 돈을 또 벌어주고 수익금이 또 돈을 벌어주고, 이게 복리란 말이야. 가장 간단한 이념이. 나한테 생기는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에 복리라는 부분이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돈이 지금 500만원 100만원 밖에 없어. 한탄하고 난 가진 게 없다, 그지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 100만원으로 자꾸 불리려고 그러고 뭔가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소비를 줄이게 돼요. 없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면 안 돼. 가진 게 없는데 왜 소비를 해? 응? 하루에 3끼 먹을 거 한 끼만 먹고 2끼는 얻어먹든지 아니면 굶든지 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2끼 먹고 3끼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는 그지인데 하루에 5끼씩 먹고 6끼씩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처럼 이제 배만 나오고 돼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가진 돈은 계속 쪼그라드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막 한강 가야 된다고.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요. 한강을 왜 가요? 내가 그 한강 똥물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인생을 정리하고자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내가 인정을 했을 때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지. 한강 가서 죽는 것도 쉽지는 않아. 만약에 한강에서 뛰었어. 그럼 바로 배가 출동한다고. 어떻게 재수 좋게 내가 만약에 목숨을 건지잖아요? 그럼 벌금 내야 돼. 자살. 성공하면 부모한테 벌금 쪽지 날라갑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내가 벌금 내야 돼. 나는 그지야. 그런데 한번 죽고자 했다고 나한테 벌금까지 내라 그래. 나라에서 세금 내라 그래. 얼마나 세상이 더러워요.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어요. 내가 도움을 베푼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나의 도움을 인정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겠죠.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날 챙겨야 돼.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기적이죠.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망하면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부도 돼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사람이 넘치는 거야. 사람이 너무 넘쳐도 골 아파. 왜?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이기적인 거거든. 좀 가짜면 어때? 가짜로 나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이? 내가 그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큰 인물이면 되겠지. 근데 그게 되질 않아.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그게 되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세대 갈등. 부모와 자식 간에 칼부림 나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돈 갖고 뒤지게 공부시킨다고 어려서부터 해갖고 돈만 밀어주고 내 거 뭐 먹고 쓸 것도 안 하고 있는 대로 해갖고 과외시키고 공부시키고 뭐하고 연병해놨더니 나중에 나이 들어 취직 못한다고 내용만 하고 있어. 신경질이 나 안 나? 승질 나잖아. 그럼 자식 새끼한테 가만히 있겠냐고. 막 쌍욕하고 뺨때기 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은 그러지. 이제 뭐라고 생각해봐요.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개뿔 뭐 취직도 안 되고 공부하라 그래갖고 대학 가고 나왔더니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에서 취직을 40%가 못한다 그래요. 그 40%에 대해 꼈어. 한국에서 최고 대학이라는데 공부 뒤지게 하고 갔더니 개뿔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엄청난 실패감에 이제 몸서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원망하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조져놨다. 차라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라도 하고 내 돈이라도 모았으면 주머니에 잠돈품 몇 푼이라도 있을 텐데. 내가 배운 놈이니까 좀 알잖아. 돈분 좀 있는 애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학자금 대출 받고 뭐하고 엄마 아빠가 주는 돈은 모질라서 학자금 대출 받고 뭐하고 했는데 취직도 안 돼서 학자금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이거 잘못하면 파산 신청해야 되게 생겼어. 이거 나라에 가고. 그럼 신경질이 나잖아. 그럼 화풀이 할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근데 화풀이 할 대상이 어딨어?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공부하고 했는데 취직도 못하고 했으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그냥 거지야 거지. 화풀이 할 대상이 부모밖에 없다고. 부모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게 인간들이다. 그럼 자녀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건 뭘까? 남들을 좀 보듬어주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남들한테 나눠주는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네 걱정이나 해. 네가 뭐 할 것도 없는데요. 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누굴 자꾸 주고 뭐 하고 하냐고. 어디 나가서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난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 같은 데 가고 하면 뭐 누가 막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이렇게 쥐고 뭐 돈 달라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안경 같은 거 쓰고 다니면서 뭐 이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머니 용돈 받은 거 있으면 그거 주고 뭐 하고 하면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어요. 저 사람들 저거 진짜 아니다. 다 가짜다. 눈도 보이는데 눈 안 보이는 척 하면서 네 돈을 착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격,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근데 공부를 죄다. 네 것만 챙겨라. 남들은 쳐다보면 안 돼. 맨날 이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으로 한국은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식 얘기하다 또 산으로 갔지.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돼. 더 이상 이제 산으로 가면 안 돼.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렇다. 이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운용의 이제 안전성을 확보를 하려면 확률을 입혀서 수익 극대화를 이제 모색을 하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내 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내 부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산가가 될 수가 있고요. 거지가 안 되고 먹고 사는 게 가능해요.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는 이제 손실 위험은 100%로 한정돼 있죠. 야, 100% 손실이면 빵원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착각이라는 거지. 자, 100% 손실인데 100% 손실로 확정이 돼 있어. 그 돈 잃어버리면 끝이란 말이야. 더 이상 잃을 수가 없어. 뭘 샀어. 무언가를 샀는데 10,000원어치를 샀어. 10,000원이 없어져 버리면 그 이상 손실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익은 어때요? 시간의 이점에 따라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거지. 수익이라는 거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정으로 확장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손실은 100%로 한정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 비중을 나눠 놓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 이 돈의 부분이 크든 작든. 예를 들어 종목을 100개를 사놨어. 1%씩 100개를 사놨다고 그냥. 그 10년 있다 열어봤어. 40개가 기업이 망했어. 근데 그 중에 한 20개는 대박 나있고, 뭐. 한 10개만 대박 나있다 치자고 그래. 10개만 대박 나있고, 나머지 뭐 한 20, 30% 중박 나있고, 나머지는 뭐 거기서 그렇고, 조금 올랐고, 뭐 이래. 근데 한 40개가 만약에 박살이 났어. 내가 종목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제대로 분석 못해서 40개만. 그래도 돈을 벌어요. 왜? 이게 왜 그렇다? 확률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분산만 해두면. 그래서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수익은 200%, 500%, 1000%, 10,000% 가능하다고. 그게 주식이라고. 시간을 흘리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근데 손실은 100%로 한정되잖아. 100% 이상 손실이 되지 않잖아요. 주식을 10,000원어치 샀다고 이게 주가가 100% 상장 폐지가 됐다 그래갖고 내가 빚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000원만 버려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야. 근데 수익은 어때요? 10,000원 샀는데 이게 20,000원 수익도 줄 수 있고 30,000원 수익도 줄 수 있고 100,000원, 50,000원 수익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식 투자를 주저해? 주식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2개 사면 500이에요. 그쵸? 지금 500만원이잖아. 삼성전자랑 동업이 하고 싶어 뒤지겠는데 하고 싶어 죽겠어.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2개 사면 나는 그냥 삼성전자 동업자가 된다고. 근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한번 만나겠다. 집 앞에 찾아가서 내가 500만원 있으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 뭐 그 면회 한번 가갖고 지금 빵에 있으시니까 면회 가갖고 내가 500만원 있으니까 동업 좀 합시다 하면 이재용 회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미친놈이 그러겠죠. 합법적으로 개미들도 서민들도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야. 그런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항상 단기 수익에 연연하니까 개미들은 다 쪽박 차는 거예요. 투자를 긴호흡으로 조금 실패해도 돼. 남들보다 실패 많이 해도 돼. 긴호흡으로만 할 수 있으면 결국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손절이라는 건 이제 투기꾼이 실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붙인 이름이죠. 손절을 왜 해? 그쵸? 왜 손절을 할까요? 비싼 구간에 들어가니까 손절을 하는 거야. 왜? 비싼 구간이라는 걸 알아, 나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조금 더 먹고 나오고 싶어. 예를 들어 부동산이 지금 거품이 지금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투기 과열이 되고 있죠, 지금 서울이.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정책적 이슈도 있고, 이제 뭐 대출 이제 규제 들어오고 하면, 대출 받기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그 대출을 땡겨 받는 거야, 이제. 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일단 무조건 빚은 먼저 지고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이 투기 시세는 언젠가 끝난다는 거지. 이게 언제 끝날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부동산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건 투기라는 거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고 자영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도 지금 치킨집을 하고 뭐 편의점을 하고 당구장을 하고 다 투기예요, 투기. 남들이 다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만약 치킨집을 가서 한다고, 커피숍 같은 거 하고, 다 투기란 말이야, 여기. 내가 여기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 이걸 분석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기본적인 분석을 안 하고 자영업을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커피숍을 하려고 그랬는데 프랜차이즈 개수가 몇 개고, 우리 동네에 커피숍이 몇 개인지를 숫자를 세. 그렇게 해서 매출을 어떻게 세볼까? 커피숍에서 한 이틀 한 일주일 앉아있어. 그래갖고 숫자 세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딱 하는데 쟤는 커피 2잔 시켰다. 그냥 5,000원씩 계산해갖고, 커피가 예를 들어 1,000잔 나갔다. 그럼 500만원이잖아. 거 가서 매출이 500만원이네? 야, 마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지? 그런 거 해갖고, 프랜차이즈 몇 군데 가갖고, 알아보면 되잖아. 마진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거 알아보니까 마진이, 한 60% 된다네? 야, 마진이 되게 크네. 한 300 남았네, 그러면. 300씩 해서 한 달이면, 주말 6일 빼고 한 달 하니까, 600만원에. 얼마야? 300만원에 24일이면 얼마야? 7,200만원이네. 7,200만원 딱 나왔어. 야, 7,200만원 떼돈 버네. 근데 직원 수를 세보니까 최저시급도 올라간 최저시급이 지금 만원이야. 직원이 4명 있네? 그럼 한 달에 얼마까? 이게 만약 엔젤리너스 같은 거는 24시간 이니까 대충 계산해보니까, 야, 이거 인건비가 거의 한 2천만원 나가네. 한 3천만원 나가네. 그럼 4,200만원 남는데, 야, 이거 되게 많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하고 나서 보니까 임대료를 계산을 해봐. 임대료를 계산해보니까 임대료가 또 1,500만원이야. 그럼 2,000만원밖에 안 남네, 한 달에? 2,000만원 남는데 이제 뭐 그 뭐야, 처음에 이제 시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는데 처음에 자금이 한 4억이 들었어. 그러면 한 달에 2,000만원 벌어갖고 1년이면 4억인데 야, 이거 답이 나오네. 근데 세내고 권리금 주고 뭐하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 이게.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런 계산을 다 해보고 권리 분석을 해보면 시작을 안 하게 돼요. 돈 번 거야, 그거. 내가 이렇게 알아보고 뭐하고 하는데 내 발품 팔아서 돈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건 손실을 안 보게 되잖아. 그럼 돈을 번 거라고. 그 정도 분석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치킨집, 커피숍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제정신 아닌 사람 아니면 안 해요, 그거. 죄다 그런 것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돈 되겠냐고. 남들은 어때요? 우리 주식시장 보면 어때요? 뭐 생체인식 해갖고 눈알 이렇게 해가지고 눈알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뭐가 뭐 보안이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기술 개발해서 그거 세 개다 갖다 팔고 있는 거, 그런 기업 살 수 있는데, 그런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남들 다 하는 커피숍에나 나는 투자를 하고 있잖아. 그게 투자냐고. 투기지. 또 산으로 갔네. 아무튼간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영업이라는 것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 아무리 싼 주식도 대외 변수에 따라서 더 싼 구간으로 폭락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비싼 주식도 이제 거품이 더 생기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싼 거 사야 돼요. 더 빠지면 더 싸지는 거잖아. 버블을 키워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하락폭이 커진다는 거죠. 왜? 거품까지 있으니까 한꺼번에 빠져버린다고. 근데 싼 구간에 있는 게 점점 더 싼 구간으로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만약에 문제만 없다 그러면 언젠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외되어 있는 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길게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실수를 인정을 하고 잘라내는 건 이제 손절이 아니죠. 손실 확정이에요. 이 기업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자를 계속 내더니 유상증자 뭘 하더니 유상증자를 실패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것 같대. 그래갖고 만약에 75% 손실을 봤어. 그럼 25%라도 챙기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현금의 25% 하면서 75% 손절 확정하고 나와야지. 왜? 내가 분석을 잘못해서 실수했던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는데 계속 빠져. 그런데 왜 손실을 확정 짓냐고. 더 사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30%가 저평가예요. 근데 진입한 시점에서 50% 주가가 하락이 더 있었어. 그럼 분석에 문제가 없었어. 다시 분석을 해보겠죠.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다시 분석을 해봤어. 그래도 저평가 구간에 전에는 30% 저평가였는데 지금 60% 저평가네? 야, 더 사야 되겠다. 더 사는 거죠. 거기서 손절한다는 건 바보라는 소리지. 바보 같다는 거지. 왜 손절을 해 도대체? 근데 더 살 돈이 없어. 그럼 또 문제잖아. 왜 더 살 돈이 없을까? 비중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손절과 실수에 대한 인정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아직까지 손절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손절은 없었는데 손절이 아니고 이제 장이 갑자기 무너질 것 같은 시점이 포착이 된다. 지금 같은 구간은 아니고 이제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구간이 많이 오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구간이 오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보유 종목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다. 지금 그러면 현금 확보를 위해서 종목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싹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왜냐면은 시장이 폭락할 것 같은 그런 시점을 미리 포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손실 중이라 그래갖고 버티는 것도 웃기는 거죠. 왜냐면 다 잘라내고 밑에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시점에는 물론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뭐 10년 동안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 있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건 손절과는 의미가 다른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다 그러면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분석을 하면서 분석에 문제가 없다면 빠질수록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거지. 주식을 더 사야 된다는 거야, 빠질수록.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장기 투자의 옳은 습관입니다. 자, 주식시장에 100% 올인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금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종종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물질자산이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원래 가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금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금으로 덜어놓든가 뭐 덜어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이 주식을 해야 되면 안 되는 시점이라 그러면 처음에 투자를 금투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파생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다 그러면 물론 파생이나 지수 하락으로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투입도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KRX 계좌 만들어서 금만 계속 사면 돼요. 달달이 적립금으로. 그럼 지수가 하락할수록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불황이 올수록 금값은 더 크게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시기가 언젠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경기 불황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이 되면 물질 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게 되고 경기 호황에는 더딘 상승을 만들어 가죠. 자, 금 투자는 주식 자산이 손실폭이 확대될 때 손실폭을 줄여주는 헤지용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거라는 거죠.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거품이 빠지는 시기예요. 거품이 빠지는 시기죠. 자산의 거품이 빠지는 시기. 뭐 부동산이 폭락하고 서민들이 다 망하고 서울역에 갑자기 서울역 길거리에 이제 뭐 사람이 많아지는 그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런 시점에는 화폐 가치는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줄게 되고 이제 물가 상승률은 크게 나오고 인플레가 급속도로 이루어지죠. 왜?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물질 자산이 우리가 먹고 쓰는 거 그런 것들이 가치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남탓만 합니다. 자기가 빚져갖고 집 사서 그랬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어쨌다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남욕만 하죠. 인간이 본성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경제인식이 무장된 사람들이야.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경제인식이 무장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실수가 뭐였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실수를 수정을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왔을 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경제인식이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중의 일부를 가격에 관계없이 물질자산으로 조금씩 이동을 시켜놔야 된다. 그 작업을 이제 거의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발생할 때 물질 자산은 내 자산을 견고히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만약 금 투자가 내가 처음에 초기 투자 자본 그만큼 많이 금을 사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그렇죠. 그럼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쌓이는 걸 또 이제 땅을 조금 사놨다. 그럼 이제 리스크가 많이 해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산이 커감에 따라서 규모가 될 때에 따라서 수익률을 조금씩 줄여가고 왜냐면 수익률이 클수록 리스크가 더 큰 거니까 그 수익률을 조금씩 줄여가고 자산을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나중에 자산이 좀 많이 커지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 비중매매 이유. 자, 비중매매, 분할매수, 분할매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신규 회원분들이 좀 이제 갑자기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영상으로 좀 더 계속 얘기해왔던 거지만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영상은 그 부분을 이제 다루어 봤고요.
요즘 보면은 일이 좀 많으면 제가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상이 올라가지 못하는 날이 나올 수가 있고, 웬만큼 시간이 될 때는 제가 이제 영상 제작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영상이 안 올라온다고 내가 뭐 망해서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쉬고 오늘 이제 새로 영상을 이제 하나 제작을 했는데, 이제 내일도 또 좋은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 시청은 나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는 걸로. 악플 달고 욕하고 괜히 나한테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인간적으로 광고는 보자. 니들이 그렇게 계속 세상에 비판적이고 힘들게 남들을 비난하면서 살게 되면 니들 인생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져.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런 스스로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